안녕하세요. 대관용바람입니다. 기업들의 2022년 연간 실적이 속속 발표가 됐죠. 저는 오늘 노보노디스크의 실적을 간단하게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저것 할 게 많네요. 이 자세한 숫자들은 회사 홈페이지나 텐큐 등의 이 지역별 그리고 제품별 이렇게 송상이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짧게 훑어보고 중요하지만 어디서도 이야기해주지 않은 내용을 업데이트하도록 할게요. 이 노보노디스크의 4분기 실적을 보면 준수합니다. 이 480억 덴마크 크로네로 이 한화로는 9조 원가량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전년 대비 25% 성장이니까 대단한 매출 상승세입니다. 영업이익은 3조 1756원가량 올렸습니다. 영업이익 또한 전년 대비 25% 성장이네요. 2022년 전체를 보면 노보노디스크는 1769억 덴마크 크론의 매출을 올렸고 이 하나로 환산하면 이 33조 원가량 됩니다. 26조 원의 매출을 올렸던 2021년과 비교하면 전년 대비 26% 성장을 했으니까 정말 빅팜 중에서는 단연코 압도적인 성장률입니다. GLP-1의 구조적 성장 때문에 인슐린 세일즈가 계속 후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뇨병 시장에서 노보노디스크는 이 점유율을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늘려갔습니다. 이 3분기 실적에서 제가 이 표를 보여드렸는데 미국 당뇨 시장에서 마운자로가 출시되면서 이 초기에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처방 건수를 가져왔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월가에서도 그리고 이 제약업계에서도 이 노보노디스크의 성장세가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 아니냐 하면서 주가 전망을 어둡게 하기 시작을 했죠. 왜냐하면 앞서 이 마운자로 출시 이후에 이러한 이 처방 건수의 성장세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이 월가의 의견이었고 제약업계에 종사하는 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비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이런 이야기는 왜 나왔냐 하면 사실 주가에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빨간색 원이 이 마운자로 출시 이후에 노보노디스크의 주가인데요. 보시면 여기에 많은 우려들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죠. 이 사실 보유자 입장에서는 월가에서 전망도 어둡게 하고 심지어 제약업에 종사하는 본인이 생각해도 이 마운자로가 당뇨병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제에서도 우위에 있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수익은 충분하니까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여기에 샀기 때문이겠죠. 여기에서 팔았다고 하더라도 정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노보노디스크를 이 지점이나 이 지점에서 사신 분들도 있었는데 이러한 월가의 전망과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는 것들이 주가에 이렇게 반영되던 시점에 여기에서 팔아서 오히려 손해를 보신 분들도 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자, 결과적으로 이번 실적 발표 때 이 마운자로 신규 처방은 보시는 것처럼 뚝 떨어졌습니다. 빨간색 오젬픽은 보시는 것처럼 하락을 했다가 다시 원래 처방 건수를 회복했죠. 그러나 분명 이 마운절의 마켓시어는 오른쪽에 보시면 분명히 올라와서 이렇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오젬픽의 마켓시어는 조금 떨어졌죠. 아마 마운자로의 마켓시어는 더 올라갈 거예요. 일단 그럼 앞뒤 이야기가 말이 안 되는데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마운자료가 출시가 되더라도 이 오젬픽의 세일즈가 확 꺾이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는 바로 이거죠. 이 당뇨병 시장 전체를 한번 보죠.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의사의 약제 처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환자들은 당뇨병 시장에서 전통적으로 처방되고 있는 그 1, 2차 약제를 이렇게 50% 이상 받고 있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형들이 미국 의사라고 생각을 해보죠. 이 노보노디스크의 GLP-1이나 일라일리의 GLP-1, GIP 약제가 여러 클래스와 비교를 했을 때 효과와 안정성 그리고 이 심혈관계에서도 추가적인 혜택 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쪽 처방을 늘리게 되겠죠. 이거는 간단합니다. 이 미국이니까 가능한 거죠. 오젬픽 처방을 끊고 이 마운자로 처방을 하게 되면 월가 예상대로 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미국 사보험 시스템이 복잡하지만 이러한 미묘한 생리가 그렇게 두지 않죠. 사실상 이 당뇨병 시장에서 노보노와 일라릴리는 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러한 상황이 현재 미국 시장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위고비를 통해서 한번 예습을 한번 해보죠. 우선 위고비의 2022년 현황은 3분기 회사의 컨퍼런스대로 4분기에 들어와서 미국에서의 위고비 공급은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2023년 미국 이해 지역에서 이 지속적인 런칭을 통해서 매출 부스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비만에서 마운자를 썼더니 체중이 또 22%나 빠진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비만에서는 이 마운자러가 허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만에서 허가가 되면 위고비 매출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또 월가에서 이야기하고 이 약업계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뭐 초코파이가 어느 집이 더 맛있냐 하는 문제를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초코파이는 당연히 오리온 초코파이가 맛있죠. 아니 약재를 투여했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18%가 빠지던 앞서 22%가 빠지던 이건 뭐 제약업 시장에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임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임상을 디자인했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각 약재의 용량별 차이도 있고요. 이 부작용의 이슈도 다르기 때문에 효과가 압도적이지 않으면 비슷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의사별 선호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는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노보노디스크는 이 GLP-1을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경구투약이 가능한 옵션도 임상 3상 중이고 이 마운자로보다 더 살이 많이 빠진다는 이 카그리시마도 임상 3상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포인트는 혹 내가 만약 노보노디스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어느 시점에 내 포트폴리오에 노보노디스크를 넣을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지점에서 이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비즈니스 업데이트로 계속 넘어왔어요. 4분기 노보노디스크는 이 다이소나 인수 이후에 이 siRNA 플랫폼을 갖추게 되었는데 여기 내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에서 임상 진행을 알렸습니다. 돈이 되는 분야에 슬금슬금 투자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건 이 노보노디스크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사실 다이소나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파이프라인을 노보노디스크가 인수하기 이전에 일라이릴리와 보시는 것처럼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당뇨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최대 라이벌인 이 두 회사가 이 siRNA에서는 공생하려 한다는 게 재미있는 포인트고요. 두 회사는 이 간에서 기원하는 희귀질환을 현재는 타겟으로 하지만 아마 궁극적으로는 siRNA를 이 대중적인 질환으로까지 확대하려는 게 목적일 겁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꼭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는 이 캐펙스 투자였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2023년 캐펙스 투자를 250억 이 덴마크 크로네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요. 이 시장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컨퍼런스 콜에서도 애널리스트가 너네 이거 감당할 수 있는 거냐? 이 밥턴 라인 숫자에 문제가 없냐? 이런 질문들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경영진들이 여유가 있었고요. 여러 플랫폼과 이 원료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투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2027년까지 이 대규모 캐펙스 투자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생각보다 이르게 이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건 회사가 그만큼 시장 수요를 낙관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 회사라는 조직이 돈을 뭐 아무렇게나 쓰지는 않으니까요. 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R&D 마일스톤에서는 올해는 역시나 보시는 것처럼 이 아이코덱의 신약 승인 신청이 가장 중요한 이슈이고 이 비만 치료에서 경구 투여가 가능한 세마글루타이드 임상 결과도 나오게 됩니다. 다만 이미 이 아이코덱의 경우 3상 확정 임상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였고 경영진들도 이번에 이야기했듯이 뭐 저혈당 등의 이슈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낙관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3년 이 캐펙스 투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향후 2024년 이 아이코덱의 빠른 수요를 대비하기 위함인 것도 같아요. 물론 아직 신약 허가가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진들이 뭐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2020년에 노보노디스크에 투자를 실행할 때 저는 여기까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저도 한번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주가 변동에 따른 말씀도 드렸지만 2022년 하반기나 최근 와서 노보노디스크에 대한 투자 권유를 이야기를 또 많이 듣는데 글쎄 그게 과연 합당한 투자인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무슨 이 메인 스트리트 리서치인지 뭐 여기에서
이 노보노디스크가 뭐 일관된 사업 성과를 보인다고 추천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웃기는 이야기죠. 제가 욕은 좀 그렇지만 뭐 제가 하는 건 아니니까 괜찮겠죠? 이 쌈 싸다고 모두가 좋다고 생각할 때 가격은 이미 그 가치를 반영하고 있거나 이 오버슈팅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제가 드린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충분한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앞으로 여러 그럴듯한 이슈가 계속해서 주가를 흔들게 될 텐데 그때 그러한 이슈가 정말 합당한지 옳고 그른지는 다른 누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투자자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이 현명한 판단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리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노보노디스크가 공장을 짓는데 그 공장이 운석이 막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위고비를 투약했더니 이 삼상 임상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막 머리가 막 자란다던가 머리가 자라는 건 좋지만 사실 그것도 부작용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세상의 일을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는 게 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확률적인 판단과 확률적인 투자를 우리는 해야 되겠죠. 투자는 참 재밌는데요. 투자를 하다 보면 이 경험과 지식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복리 수익을 쌓아가는데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는데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식 수준을 넘어서서 상식을 한번 뒤집어 보고 이 논리적인 이야기로 들리는 그 논지가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간파하는 것도 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뭐 지혜의 영역인데 어쨌든 간에 본인의 생각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고요. 이거 하면서 이 식빵 한 봉지를 제가 지금 다 먹었거든요. 배가 너무 부르네요. 동네나 한 바퀴 뛰러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시장에서 항상 장수하세요.